여러분, 경희대 전교생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경뽕에 미친 듯이 취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시고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경희대학교 고득점 받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경희대학교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실제로 여러분, 경희대학교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진짜 봄에 다들 이제 벚꽃이 많아서 막 해피 캠퍼스 라이프 막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봄도 좋아하지만 경희대는 가을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하늘 너무 이쁘고 단풍 쫙 깔리고, 그때 여러분 땡땡이를 치셔서 본관에 가서 친구들과 막 얘기를 나누면 그만한 행복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에는 진짜 숨겨진 스팟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시험 공부를 사실 도서관에서 하는 편이 아니라서 정말 학교 다니면서 도서관은 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막 팀플을 조금 해야 돼서 가거나, 친구가 제발 막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가거나, 그 외에는 진짜 안 갔는데, 저는 이제 봄이나 가을에 이제 중간고사? 이럴 때는 날씨가 진짜 좋잖아요. 춥지도 않고, 그럴 때는 이제 저만의 스팟이 있었어. 거기에 이제 나무 테이블도 있고 벤치들도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늘에서 단풍이 이렇게 툭 떨어지던지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그 기억을 제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서 뿅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진짜 한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경희대생들의 사실 공통점이 있다. 그건 바로 모두 경뽕에 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오늘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한지 참고하셔서 꼭 경뽕에 취할 수 있는 경희대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경희대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참고를 하셔서 내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뭐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답을 쓸 때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인문과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으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사실 둘 다 추구하는 방향성은 동일해. 그래서 인문과 사회를 같이 전달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꼭 나의 계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공통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일단 경희대를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경희대 논술은 나의 생각을 쓰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말인즉슨 뭐 정해져 있는 답이 막 엄청 명확하지는 않아도 경희대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한양대라든지 이런 뭐 성신여대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랑은 완전 달라요. 진짜 내가 제시문을 정말 완벽히 분석을 해서 이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 그리고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적어주지 않으면, 담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채점조차 불가능한 게 경희대 시험입니다. 특히 여러분, 경희대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수시를 이후로 완전 기존이랑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정말 명확히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경희대가 원하는 방향이 어떻게 됐죠? 사회문화 개념, 생활과 윤리에 대립되는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를 알지 못하면 답을 적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경희대 사회계열은 꼭 내가 이 개념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됐던 부분이야. 근데 19년부터 경희대가 명확히 원하는 거는 사회 문화라든지 생활윤리의 개념들이 명확히 들어갔는가를 확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개념들을 안 쓰면 무조건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키워드를 명확히 적지 않았음에도 합격을 한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둬야 되는 부분은, 내가 이 키워드를 모른다 할지라도 얘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기준으로 각각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대립적인 내용이 명확히 설명이 돼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문과 마찬가지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단, 이 1문단이 나의 첫인상, 나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인문과 사회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죠. 뭔가 비교해라, 분류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 두 개는 형식이 완전 동일한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분류를 하는 혹은 가와 나를 비교를 하는 그 명확한 기준이 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각각 어떤 대립 키워드를 사용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얘네 두 문장이 정말 명확하게 1문단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일단 내게 교수님한테 가서 채점을 받기에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첫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가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물론 아는 게 좋겠죠.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 쓰면 합격, 안 쓰면 불합격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1문단만 잘 쓴다고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나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논제 1번이 진짜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 1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뒤로 가서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어쨌든 인문계도 마찬가지로 제시문 가만화를 바탕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개념이야. 근데 이거 역시 2019, 2018, 2017년까지는 문학작품이 중심으로 나오거나 명확한 얘기가 나온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두 제시문의 관계를 바탕으로 얘네가 어떤 키워드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줘야 됐었어. 뭐로? 나만의 키워드로. 근데 이게 여러분 2020년 기출부터 완전 바뀝니다. 얘가 우리 2016년 이전의 기출들로 사실 돌아갔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단순히 2016년 이전의 기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018년 모의 논술 중에 이제 가의 영화 모던 타임즈가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문 사실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가장 최신 기출인 2020년 기출과 굉장히 비슷한 유형으로 나온 제시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는 게 일단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그냥 문학작품 투성이었던 27년부터 19년까지의 기출들이 우리 전으로 돌아가서 약간 논술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문학작품도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게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설명문적인 게 조금 더 많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게 또 어려운 거야. 우리 인문을 푸시는 분들은 분명히 문학작품 너무 어렵다. 2020년 거 21년 모의가 쉽다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해야 돼. 나한테 쉬운 게 나만 쉬울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쉬울 거란 말이야. 오히려 문학작품은요 여러분 내가 진짜 논술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논술에 꼭 나오는 어휘들을 알고 있다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조금 나만의 예리한 문제제기가 되는 게 그런 게 문학작품이에요. 근데 2020년처럼 설명문으로 얘기가 나온다? 그럼 이거 무조건 답이 있다는 거야. 경희대가 요구하는 그 분명히 들어가야 될 키워드와 비교 기준과 그리고 반드시 사용되어야 되는 대립적인 내용과 근거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여러분 제가 특강을 하면서 그 바로 전일 특강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인간과 자연환경은 항상 대립되고 상충되는 관계라는 논술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상충되는 관계인지 그리고 이럴 때 내가 어떤 단어를 써서 얘네들의 기준과 차이점을 잡아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싹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논술의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문계열 논술을 준비를 하실 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내가 연습을 해봐야 돼. 이렇게 문학작품 위주의 기출들이 나오면은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해석을 할 건지 그리고 2020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모의고사 그런 식으로 유형이 나올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고 어떤 유형들을 미리 조금
알아두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두 가지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지 않으면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경희대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은 마냥 쉬운 거는 아닙니다. 사회계열도 마찬가지예요. 19년부터 그 유형이 진짜 명확해지면서 내가 이 단어를 몰라도, 키워드를 몰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 어떤 대립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경희대가 원하는 답이 있는 그 답안을 나의 생각 없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경희대는 답이 있다, 설령 없어도 분명하게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 생각은 절대 쓰지 않을 것 약속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얘네가 답이 정해져 있대. 그리고 또 그렇다고 막 건대처럼 엄청 난해하고 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대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느냐예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경희대가 제일 좋아하는 어휘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는 입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자, 문학작품이 나와. 그럼 내가 이 문학작품이 진짜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많은 학생들의 답안이 갈리는 제시문이 됩니다. 똑같은 제시문인데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물론 정해진 방향성은 있지만 내가 이거 채점을 하면서 볼 때 이거 납득이 돼. 되게 예리해. 그러면 이런 거는 오히려 가산점이야. 근데 어쨌든 문학작품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뿐만 아니라 만약 설명문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설적이죠. 되게 직관적이라서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문학작품을 통해서 어떤 요지를 파악을 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전개할지를 나만의 어휘로 분명히 들어가 주셔야 경희대는 가산점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겠어. 제시문 자체 해석도 난해하고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고, 그리고 설명문이 나와도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만의 어휘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9년에 김밥 아줌마가 나왔죠. 김밥 아줌마를 계속 김밥 아줌마가 김밥을 오밀조밀 말아요, 뭐 이런 거 쓸 거야? 절대 아니잖아. 김밥 아줌마가 의미하는 거는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맛, 김밥의 맛이 의미하는 거는 이 작품만의 고유성, 주체성, 독자성, 독창성, 특수성, 개별성, 이런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 뭐라 쓸 거야? 김밥 맛있어요. 뭐 이런 거 쓰겠죠? 그럼 이제 교수님이 보시면서 어느 김밥인지 참 궁금하구만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내가 바꾸려면 타당한 어휘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사회계열 역시 문학작품이 되게 많이 나오는 추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설명문으로 나와도 되게 직관적이야. 이거 진짜 인문이랑 사회랑 동일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전체 제시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가 뭔지 먼저 잡아주고, 그 요지의 키워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요지에서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런 어휘가 제일 적절하게 가독성을 높이기에 좋겠구나 라는 단어들을 내가 직접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사회계열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논제 1이 쉬울 거란 착각은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희대학교 모범답안에 이제 막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제 요약이 진짜 제시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쵸? 물론 이거 엄청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는 알려주는 거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쓰지 않을까? 그럼 나는 그 안에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이제 근거 찾는 능력, 요지를 설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 제시문이 담고 있는 서로 다른 근거들을 명확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우리는 사회계열이 이제 제시문이 6개가 나오죠. 물론 2021년 모의고사엔 8개가 나왔어. 6개든 8개든 어쨌든 얘네를 분류를 완벽히 해야 되는데, 적어도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게 3개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3개가 A라는 공통된 주장을 해.
근데 내가 이거 답을 쓸 때 A 주장한다, A라고 말한다, A를 강조한다 라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왜? 다가 A를 주장하는 이유, 나가 A를 주장하는 이유, 다가 A를 주장하는 이유, 그 근거들이 모두 다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시문을 읽으면서 분류에 초점을 두면 안 돼. 분류는 사실은 누구나 합니다. 왜? 경희대 너무 쉬워. 그런 거는 모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논제 1번의 그 점수를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제시문이 설명하고 있는 주요 근거들, 얘만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잡아서 나만의 어휘로 가장 가독성 있는 어휘 혹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전개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논술을 내가 진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채점 기준을 진짜 상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경희대 채점 기준에 진짜 명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제시문의 사례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일한 어휘, 문장을 반복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경희대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은 진짜 매 문제마다 설명이 되어 있고 아예 전체 채점 기준에도 나와 있는 거야. 이 말인 즉슨 내가 지금 인문이든 사회든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완전 다 주는 그런 문장들, 그리고 문학작품에서 뭐 초봉이가 어땠고 막 호랑이가 어땠고 이런 그 전체의 사례들을 그냥 구구절절 적으시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거겠죠. 그니까 여러분, 경희대를 준비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답이 있다,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알고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조금 명심해서 먼저 알아두신다면 진짜 경희대는 글쓰기가 수월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논제일을 쓸 때 각 제시문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근거를 바탕으로 나의 어휘를 활용해서 전개를 해줘야 된다 라는 점과, 인문계열 같은 경우도 문학작품이든 직관적인 그런 설명문이든 이 중에서 내가 반드시 써야 되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어휘로 작성을 하면서 논리성과 그 주장을 명확히 밝혀줘야 된다. 그게 일단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챙겨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논술로 경희대 온 친구들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무식해서 경희대 왔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경지식 사용 절대 안 해. 물론 배경지식 알면 좋지만 여러분, 제시문에 없는 내용을 가져다 쓰는 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그리고 이 제시문의 내용을 고지고대로 이용해. 이 제시문을 근거로 각자 얘기하는 거를 잘 표현해서 써. 그리고 모범 답안에 웬만한 방향성은 다 알려줘. 그니까 이것만 미친 듯이, 여러분 사실 남은 2주 동안 경희대 사실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모범 답안 따라 쓰고, 그리고 모범 답안과 나의 어휘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완벽한 나만의 답안을 만들어 놓는 거. 그렇게 하시면 경희대는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어요. 아,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에 조금 바뀐 유형,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앞에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두 편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길어서 끊겼다면 여러분 내일 봐요.